김기현 대표가 자맹 중이죠. 여전히 지역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자, 출국할 때만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배웅을 나갔죠. 마중을 나갔죠.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귀국길에 김기현 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른바 불충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할까? 당대표의 빈자리를 보며 윤재혁 원내대표의 얼굴을 제일 먼저 보며 김 대표는 어디 갔을까? 대통령도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대표는 어디 갔을까? 원내대표가 나와 있네. 자, 그러면 김광산 변호사님, 네. 진짜 궁금한 거 질문. 이준석 전 대표는 왜 만났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참 일단 김기현 대표 사퇴 이제 여당이 뭐 엄청난 중책 아닙니까? 이 대표가 아마 사퇴를 하고도 이렇게 욕 얻어먹는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퇴를 하면 이제 감동, 막 타이밍, 그래서 뭔가 당에 도움이 되고 뭔가 영웅시하잖아요. 그 전에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딱 사퇴하면 박수를 보냅니다. 욕 얻은 사람들도 욕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대표 사퇴하고 이렇게 욕 많이 먹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자체는 뭐냐면 저걸 순수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사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 자체도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퇴하는 것처럼 비치니까 어느 누구도 박수 안 치는 거예요. 심지어 운전하신 분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정치의 뭐 깊이를 잘 알 수도 있고 좀 약간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또 사퇴를 결심을 하기 전에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를 만난 것 자체가 이건 엄청나게 본인에게 데미지가 온다는 걸 몰랐을까요? 왜 만났을까요? 몰랐다고 하면 정말 다선 의원인데 정치적 감각이 빵점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대표 만난 걸 그걸 공개하지 않다는 생각을 순진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준석 대표 성향을 아직도 모르나요? 공개해버렸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뭐예요? 결국은 등치고 배 만져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김기현 대표 막 비판하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갑자기 변해가지고 마치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뭐 윤석 용사를 욕하면서 김기현 대표를 지켜서 해주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다선하고 광역시장까지 해보는데 저렇게 정치에 감각이 없을까? 아까 뭐 김기현 대표는 어디 있을까라고 질문 던졌잖아요. 어디서 머리 잡고 누워 있을 겁니다. 본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할 거고요. 뭐 본인만 머리 아프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머리가 엄청 아프시겠죠. 이제 오자마자 과연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난제에 있는 거예요. 김광산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인데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를 왜 만났을까요? 울산 불출마를 거부했다라는 관측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이제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러면 용산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엿먹인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대표 사퇴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지 마라. 이준석 대표의 어드바이스를 저는 받았다고 봐요. 자, 요거는 뭐 김광산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고 둘 다 이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인도 골똘히 생각했겠죠. 그래, 이게 낫겠다. 그래서 이 수를 던진 거라고 보는데 용산에 최악의 수를 던진 거죠.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이른바 뭐 영모 비슷한 걸 조언했을 것이다라는 김광산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와 추측, 뭐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설마 김명임 최고위님 당대표였는데 설마 그랬겠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역을 지키려는 김기현 대표의 생각이 있었다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러면 떠나려는 집 나가려는 이준석을 내가 막판에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정치력이라면 지역구를 나가도 뭐라 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계산, 셈법 이런 게 작동했을까요 혹시? 그랬다면 좀 순진하셨던 걸까요? 이 전 대표를 아니면 끝까지 믿었던 걸까요?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 두문불출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던 거로 압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구 불출마에 대한 여론의 압박들이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불출마를 곧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김기현 대표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타이밍의 문제니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기다리다 숨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아니 그게 언제 하겠다는 거야. 예. 그러다가 시간 다 지나가 버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 누가 책임지냐. 어. 이런 여론이 커졌거든요. 이제 두문불출하는 과정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니까 완전히 외통수 코너에 몰린 겁니다. 이때는 이제 불출마를 만약에 잠적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가 지역구를 불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이미 당내에 있는 여론들이 김기현 대표 리더십으로 선거가 어렵다라고 해서 사퇴 분위기로 판이 급변했던 게 이미 화요일자의 얘기였거든요.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해도 당대표를 지키기도 어려운 상태. 그렇다고 당대표를 내던지고 지역구를 지키자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적 외통수에 걸려져 있던 상황이죠. 그럼 모든 걸 다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실상 온 겁니다. 이미 타이밍을 여러 차례 실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마지막 카드가 밖에서 탈당을 하려고 신당을 차리려고 하는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들여서 새 판을 짜갖고 이 전 대표와 함께 총선의 진두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준석 신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으로 이 문제를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둘 중에 뭐라도 하나 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뉴스가 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쉽게 될 거면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이루고 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을 거악으로 인터뷰한 사람을 당대표 리더십 잃은 김기현 대표가 만나서 설득한다 해도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외통수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다는 건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에 사실상 힘을 싣는 방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해왔던 여러 차례 실기의 마지막 정말 최종적인 끝판왕 모습이 이 전 대표를 만났던 부분에서 네. 정무적 감각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고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김기현 전 대표와 그때 함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잘 됐으면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많은 고언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무적 감각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정무적 감각이 저렇게 나타나서 사실 매우 안타까운 상태죠. 바로 옆자리였잖아요. 짝꿍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다른 최고위원을 옆자리에 앉히고 김병민을 끝으로 보내긴 했습니다만 뭐 그게 순서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많이 직언하지 않았습니까? 대표님 지금 희생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합니다. 직언했습니까? 강서 보궐선거 참패 네. 전후로 첫 번째로 김태우 전 청장에 대한 공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부터 시작돼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사실 저희는 해왔죠. 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과의 수직적인 관계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못했는데 왜 김기현 대표의 책임으로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기간 내내 대변인을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과 성격 그리고 어떤 캐릭터인지를 사실은 누구보다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윤심은 내가 더 잘한다. 아니 말을 A라는 발언을 하더라도 그 A라는 발언 속에 모든 내용의 진위가 다 담겨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A라고 발언을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B라고 세게 얘기해 주면서 A라고 발언했던 지도자가 운신의 폭을 넓히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예. 제가 대변인하면서 수차례 브리핑하고 논평냈던 이들 중에는 대통령의 생각과 당시 후보로서의 생각과 뜻이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음에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끌고 왔던 메시지들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어허.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나 눈밖에 나진 않을까 생각이 들 때도 해야 됩니다. 당 대표로서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민심과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여기에서 언급하고 얘기하고 끌고 가는 게 지도부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위원들은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사실 다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언들이 있었습니다만 안 끝끝내 드셨다. 그런 길들을 선택하지 안 않았고 들었다. 그 일을 더 김기현 대표를 끝까지 설득하지 네. 못했던 저희들의 책임도 크기 때문에 마음이 그저 무거울 따름입니다. 직언을 했지만 안 들었다. 김병민 최고위원. 직언을 했지만 안 들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싫어하는 안철수 의원은 김기현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라는 소식에 노래 한 곡을 소환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인데요. 혁신위의 많은 요구들 중에 이 전 대표 대사명권만 수용했다라며 김기현 대표를 비판합니다. 전현직 당대표들의 회동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김 대표 당대표직 사퇴 결심에 큰 흠결. 그 소식을 접하며 유리상자의 제주도 푸른밤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선곡입니다. 김기현 이준석의 만남.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밤 그 별 아래. 안철수 의원이 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김영주 의원님, 네. 떠나라. 둘이 손잡고 제주도 푸른밤으로 가라.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사전 설명을 드린 게 이준석을 싫어한다. 그런 관계 속에서 김기현 대표를 비판해 왔는데 사퇴 전에 둘이 만나고 이준석 사면만 했다. 받아들였다. 손잡고 떠나라. 뭐 이런 메시지인가요? 네. 이제 제주도의 푸른 밤으로 둘이 가라. 네. 하와이 대신에 제주도로 가라. 네가 가라. 제주도. 그러면 여의도의 푸른 밤은 내가 차지한다. 그런 흑심이 있는 것 같아요. 흑심이다. 이것 또한 흑심이다. 네. 차지하고 그래가지고는 싶어도 차지가 되나요? 비대위원장으로 혹시 또 인수위원장까지 했으니까. 예. 또 그동안의 어떤 결국에는 파일을 좀 넓혀보자 그런 부분인데 뭐 그렇지만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어떤 무게감이라고 느낄 때 굳이 김기현, 이준석을 뭐 당내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지지층에 대한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런 방식의 어떤 약간의 조롱 섞인 그런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안철수답지 않다.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답지 않은 조롱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기현 대표와 회동 이후에 그 전에 김 전 대표를 계속 비판하다가 김 대표를 두둔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당을 꿈꾸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막상 천하용인 중에 누가 따라 나갈까 궁금해지는데요. 천하용인의 천이 안 따라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도 빨간불. 천하람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순천 울 출마하겠다고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기현 대표 이 사퇴론 초기 이 단체 채팅방에서 김 대표를 강하게 두둔을 했던 이른바 친윤 초선들이 갈 길을 잃고 침묵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강민국 의원 당 흔드는 자가 엑스맨이다 라며 김 대표를 두둔 최춘식 의원 자살 특공대가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태영호 의원 결단하니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등등 친윤 초선들이 박정아 의원 표현에 빌리자면 장강의 흐름을 잃지 못하고 김 대표를 강하게 두둔했다가 막상 김 대표가 사퇴를 하고 논란이 일자 지금 무건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재선들은 이런 초선이 불편합니다. 과거엔 초선이 쓴소리. 이렇게 지도부 눈치 보는 초선 없었다. 비윤계 의원, 관성적인 못된 짓 하다 이게 아닌가? 그런 것 아니겠냐? 라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박수현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늘 비판을 해오시던 부분 아닙니까? 요즘에는 초선 의원들이 완장차고 무슨 완장질을 한다 이런 표현을 했던가요? 초선 의원도 당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하여튼 홍준표 시장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저 초선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대표 경선 과정에서 보면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히는 과정에서 연판장을 돌리고 이래서 뭔가 이
초선들이 당을 위해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쓴소리를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친윤 행보를 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역시 흐름을 잘 못 읽고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네. 또 단체 채팅방 행동을 한 거죠. 그러고 보면 친윤이 아니네요. 친윤 초선이라면 용산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파악해야 되는데 친윤 초선은 용산의 마음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네. 좌표를 잘못 봤다. 뭐 이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머쓱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머쓱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초선들은 김기현 대표가 또 원망스러울 거예요. 예. 우리 입장 좀 생각해 좀 기다리지 그냥 확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산이 아닌가벼.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대표의 좀 이상한 사퇴 때문에 예.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도 빛이 가렸고 어. 또 앞으로 이 이후에 국민들이 감동을 사려면 계속되는 그 중진 불출마 이런 압박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고 지금 나왔습니다만 소위 친윤 초선들이 이 행보 비판받는 행보이기 때문에 저런 초선들에 대한 어떤 거취 문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앞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허사가 되는 네.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친윤들, 초선들 뭐 친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초선들의 초선답지 않은 그동안의 행보들이 비판대에 올라가 있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초선이라면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말고 소신과 원칙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목소리를 내줄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 의식이겠죠.